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경영 컨설턴트 최진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몇 초 정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오늘 특강을 담당하게 될 최진택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로 디펙트 품질 마인드 특강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 23일 날 제로 디펙트를 선언하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LS 일렉트릭, 우리는 지금 어떤지 보겠습니다. 7월 20일 날 제로 디펙트 선포식을 했고요. 그 제로 디펙트 웨이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골자를 보니까 일관된 품질, 개선과 혁신 추구하고 품질 마인드, 그리고 품질 최우선 제품을 생산한다. 이것이 이제 제로 디펙트 웨이였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선포식 때 그 COO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하셨던 말씀을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CSR이다. 즉 2년 10개월 2배 가까운 성장을 했고 자동화 CIT 출범한 이래 2배 가까운 성장. 또 하나는 더 많은 기회. 배터리, 전기자동차 산업의 급성장,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객이 변화했다. 즉 노는 물이 달라졌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컴퍼니로 가기 위한 과도기. 그래서 도약이냐, 주저앉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깔딱고기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인사 말씀에서 깔딱고기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저만의 표현으로 깔딱고기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의 혁신 마인드, 제로 디펙트 DNA, 조직 문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품질에 대한 이슈에서 혹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넘어간 건 없었는지, 초윤리 기업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약 2시간 동안, 1시간 50분 동안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셨던 말씀,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가기 위해 현재는 우리 과도기다 라는 말을 제가 이제 깔딱고개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봤어요. 2주 전에, 한 달쯤 전에도 한번 갔었고 2주 전에도 한번 갔습니다. 어디냐면 지리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칠선봉 근처예요. 산 탄 사람들이 뭐랄까 로망이랄까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산 성중종주, 성삼재에서 중산리까지 대략 한 34km 정도를 종주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무박으로 하기도 합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에 도착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냥 1박 2일 정도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대충 여기에 이제 벽선홍tum 지나서 연하천 지나서 벽선홍tum 가는 그쯤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한동안 평탄한 길이었어요. 능선길이라서 너무 높다기가 높지 않고 만만하게 오르락내락 쉽지 어렵지 않게 특히나 이제 노고단에서 한 3도봉까지는 우스갯소리로 동네 산책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높낮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와서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오솔길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 앞에가 이제 요 전까지는 이제 숲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딱 이제 가다가 보니까 봉우리가 딱 보입니다. 예쁘니까 경치도 참 좋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저기가 무슨 봉우리라는데, 설마 이 길이 이걸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우리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하고 이제 한 걸음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웬걸 이 봉우리 넘어가는 거였었어. 가면 갈수록 길이 계속, 물론 우측으로 돌긴 돌았는데 길이 계속 가팔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요쯤에서부터는 아주 그냥 한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됐을까? 쭉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여기를 보니까 나름 한 요만큼, 요 면적이 한 반 정도 되는 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헐떡대고 올라가니까 이제 몇몇 분이 거기서 쉬다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충분히 쉬고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여기 자리 좋으니까 쉬었다 가세요.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제 물도 한 잔 주고 그러길래 그래요? 그럽시다. 툭 철석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물도 한 잔 마시고 한참 쉬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니까 세상에 제가 쉬었던 그 넓은 터에서 불과 거짓말 좀 못하면 한 10m만 지나가니까 이 봉우리입니다. 이 아래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거기서 조금 참고 한 10걸음 더 올라가서 봉우리에서 쉴 걸. 여기 요 터는 이제 좀 터만 넓지 사방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봉우리에 올라가니까 이 일대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깔딱고개라고 하는 데가 정말 힘들어서 깔딱 될 만큼 그런 고개가 있어요. 근데 뭐 저처럼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또 지리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산에는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야, 이 쓸데없이 힘들게 왜 이렇게 산에를 올라가고 저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냐? 산은 그냥 바라보라고 있는 거야. 예. 산에 가서 둘레바퀴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제일 좋아. 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좋아요. 등산이 취미가 아니고 또 그렇다면 산에는 안 가셔도 좋습니다. 예. 지리산의 칠선봉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대표님 인사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노는 물이 달라졌다. 그리고 글로벌 탑 티어로 가기 위한 마독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산이 아니고 우리의 비즈니스라면,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는다면, 중요한 것은 나의 경쟁자, 나의 추격자는 나를 앞서갈 겁니다. 우리 회사의 많은 사업도 경쟁자가 없는 또는 추격자가 없는 사업 없죠. 저희가 만드는 PLC라든지 HDMI 등등도 저희 말고도 저희 등들을 바짝 쫓아오는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깔딱고개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추격자한테 더 크거든요. 모든 고개가 제일 먼저 가는 1등, 2등보다 3등, 4등이 더 어렵고요. 또 그 3등, 4등보다 더 뒤에 후발주자의 추격자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이 깔딱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냇물에서, 큰 한강에서, 바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물에서 놀고 싶습니까? 예. 여름에 이제, 그죠? 한참 더울 때는 바다도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곡물도 참 좋습니다. 예. 시원하고 좋은데, 이 노는 물이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시냇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만한 물고기, 뭐랄까, 피레미? 좋습니다. 송사리. 큰 강에 오면 잉어라든지 쏘가리라든지 그야말로 좀 30cm, 40cm 되는 고기가. 그리고 큰 바다에 가면 어떻죠? 고래는 둘째치고 가령 참치라든지 방어라든지 조금 있으면 이제 대방어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울에서, 한강에서, 바다에서. 우리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와 또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개울에서 여러분 수영하세요? 그죠? 수영하시는데 또는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젓는다고 한다면 이 개울에서 수영하는 방법 또는 한강에서 수영하는 방법,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조그만 배를 만들어 띄워도 이 계곡에서, 시냇물에서 배를 젓는 방법, 한강에서 배를 젓는 방법, 또 바다에서 배를 젓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 LS 일렉트릭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품질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품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객 만족. 일종의 자존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품질하면 신뢰성이 떠오르죠. 저 영상 많이 보셨죠? 예, 그랬으니까 이제 영상은 다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고객 만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존심, 신뢰성,
고객이 대하는 브랜드 가치, LS의 얼굴, QCD를 얘기하셨고요. 경쟁력, 지속적으로 케어, 신뢰, 부메랑, 고객과의 약속, 우산처럼 항상 유지와 향상을 해야 된다. 기본이다. 회사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특강에 녹여 넣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살까요? 바이, 즉 왜 구매할까요?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LS 일렉트릭에서 회사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분이지만 여러분이 퇴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의 시민이. 그런데 그런 시민들이 꼭 하는 행위가 있어요. 입장 바꿔서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왜 살까요? 제가 조금 전에 강의 세팅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옆에 편의점 가서 이제 이 물을 하나 샀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강의하고 그럴 때 그 옥수수 수염차가 그죠? 옥수수 수염차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특히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목이 이제 마릅니다. 그런데 그냥 맑은 생수보다 저는 옥수수 수염차가 더 좋아요. 자, needs, wants, demand입니다. 제가 목말라요. needs, wants. 밖에 있는 그 많은 물 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 타던 중에, 등산하던 중에 목이 말라 그랬으면 원츠는 아마도 시원한 맥주를 하나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내가 원츠 뭐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하기에 적합한 음료가 옥수수 수염차야. 디맨드, 그에 따라서 내가 직접 걸어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네. needs, wants, demand, NWD. 자, 그 다음 사고 나서 마셔봤더니 괜찮아. 또는 제가 지리산 등산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먹었더니 시원해, 맛있어 등등. 자, 그것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기도 하고 만족 못하기도 합니다. 약간 좀 거창한 표를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이 만족과 만족하지 않음의 차이는 이겁니다. 내가 그것을 살 때 기대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직접 그걸 마셔보고 느끼는 것. 좀 더 품질 용어를 쓰게 되면 구매 전의 제품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 가치, 그리고 사용된, 즉 지급된 제품의 성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불일치한다, 부정적으로 불일치한다 하면, 즉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용 가치가 낮아 그러면 불만족이고, 기대했던 것과 똑같아 그럼 만족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갖다 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동하는 겁니다. 자, 고객 기대 가치와 사용 가치, 즉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또는 재구매가 일어나느냐, 그 가장 큰 차이는 기대 가치와 사용 가치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몇 병 정도 마셨다고 그럴까요? 여러 병 마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속도 쓰리고 점심때 이제 해장을 해야겠는데, 여러분 혹시 전날 이렇게 술 한 잔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뭘로, 어떤 걸로 해장하세요? 예,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예, 전날 술 먹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얼큰한 뭐 짬뽕이라든지 이런 거가 생각나시는 날도 있긴 하죠. 사실은 이 위장의 건강을 생각하면 짬뽕 같은 거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속을 생각한다면 뭐 이 연한 죽이라든지, 그죠? 뭐 누룽지라든지, 뭐 또는 콩나물 해장국이 좋겠지만, 그거는 이성적인 거고요. 왠지 저기 술 한잔 먹고 속이 얼얼할 때는 얼큰한 짬뽕이 생각나죠?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제가 어제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해장하자, 뭐가 얼큰하게. 그래서 짬뽕을 먹으러 간다면, 또는 짬뽕을 시켰다고 한다면, 짬뽕 한 번 먹었어요. 짬뽕을 한 그릇 딱 시켜서 가져왔는데 국물 한 숟갈 딱 떠봤는데 예를 들어서 싱거워, 맵지가 않아. 그럼 어떻죠? 우리는
자, 해장 하고 싶다. 얼큰한 짬뽕이 한 그릇 생각나. 짬뽕을 한 그릇 시켰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공히 짬뽕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약간의 매움과 얼큰함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얼큰함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맞으면 아 맛있다 하고 나오실 거고요. 사장님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라든지 이 집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맹탕이지? 그런다면 아마 고객 만족이 아니고 불만이 또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듯 고객은 내가 지불하는 돈과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한 필요한 뭐 시간 등등 이런 투입한 것 대비 내가 그것에서 얻어지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장표는 뭐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좋다, 가성비 나쁘다. 네, 그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제로 데프트를 실현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정의하는 가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만약에 짬뽕이라고 한다면 짬뽕의 맛, 또 짬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얼큰함 등등. 그 다음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조직의 종업원, 조직의 이미지, 판매 가격, 총비용 등등인데 특히나 품질, 서비스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품 만드는 사람이 아닌 회사 퇴근하고 나서 소비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았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에렉투스 등등등등. 현존의 인류인은 호모 사피엔스는 약 한 4만 년 전에 아마 생겼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인류를, 대한민국의 인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모 컨슈머스라고. 무슨 얘기인가요? 잠깐 볼까요?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약간씩 올라가. 즐거움이자 행복이에요. 다 기회는 매주 시간입니다. 혜택이 좋으니까 혜택만 계속 가지고 있고 2만 원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Fewer plastic bottles used in the United States every 5 minutes. 대량 소비의 시대죠. 저나 여러분들도 사실은 최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최근에 한 달 또는 최근에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척 많은 것을 이제 소비하고 삽니다. 사실은 그러한 대량 소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제품도 팔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생수, 음식 등등등등.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소비 없이 살 수 없어요. 공기, 물, 핸드폰, 전기 등등. 자,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셨나요? 제가 이 장표에는 임의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동차, 또는 사과, 햄버거, 비행기, 치과, 또 병원, 또 모니터 등등.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우스를 사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마우스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저는 게임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게임 성능이 좋은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사무용 마우스보다 게임 잘 되는 마우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 사무용 마우스는 몇천 원, 또 만 원 안 되게 살 수 있지만 저는 이 게임용 마우스, 사무용 마우스보다 몇 배 돈을 더 주고도 삽니다. 또는 볼펜, 오늘 교육할 때 메모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근데 메모할 때 보니까 검은색도 필요하고 파란색도 필요하고 빨간색도 필요해가지고 저는 삼색 볼펜을 샀습니다. 어떤 특징에 만족하신 거죠? 이 삼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이것에 만족을 하셨어요. 또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 전동 스케이트보드라고 해도 좋고요.
이 전동으로 하는 그 모바일, 그죠? 모바일 그 이동기기, 그죠? 모빌리티. 요새는 또 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 모빌리티가 그 비즈니스에 뭡니까? 필수 아이템으로 이 등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대리기사들. 대리기사님들 보면 요새는 이런 전동 스쿠터 많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뭐 취미생활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계시겠고요. 또는 뭐 대리운전 하기 위해서 전동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요. 말씀 들어봤더니 가격이 좀 나가도 저렴한 거는 뭐 7, 80만 원짜리도 있는데 가격이 좀 나가도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답니다. 뭐냐고요? 배터리 성능. 왜? 자기가 몇 시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 일을 하는데 만약에 들고 다니다가 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작동이 안 되면 사실 그날 그 시간 이후 돈을 벌기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좋은 걸 산다. 뭐 또는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오징어를 먹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마른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좀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말라가지고 딱딱한 오징어보다는 반건조 오징어가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옷을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옷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왜? 외출할 때 필요해서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나에게 맞아야 합니다. 또 나에게 잘 어울려야 돼요. 사이즈라든지 컬러라든지 뭐 등등등. 칫솔을 샀습니다. 왜? 이따 걸려고요. 예. 칫솔 뭐가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물렁물렁해도 안 되고 그렇죠? 적당한 칫솔모 이런 걸 사셨습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뭐 최근에 자동차가 고장나서 자동차 정비센터, 카센터 갔다가 전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자동차 정비 하러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저는 수리하고 나서 첫 번째 잘 고쳐졌을 것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수리하고 나서 견적이 제일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죄송합니다 속인 거 아닌가? 부품도 갈지 않고 갈았다 그러지 않나? 또는 부품 아주 멀쩡한 건데 간 거 아닌가? 믿음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여기서는 생산자이지만 밖에 나가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의 내가 최근에 어떤 물건을 왜 샀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회사의 품질 이야기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동영상에서 품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고 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께서는 많은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품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품질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가빈 교수가 품질 이 8가지를 정의하셨어요.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신뢰성, 내구성, 일치성, 서비스, 감성, 인지 품질 이 8가지가 품질의 속성이다 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8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이에요. KTX 하면 어떤 성능이 필요한가요? 빠름, 그리고 정실, 또 USB 메모리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죠? 4기가보다 8기가, 8기가보다 16기가, 16기가보다 32기가. 즉 USB 메모리에서는 저장 용량이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성능 중 하나입니다. 노트북에는요. 노트북은 노트북의 처리 속도라든지 등등 그러한 것이 주요 성능이겠죠. 다음 보이는 장표는 KTX 산천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최초의 KTX 타보셨습니까? 간혹가다 보면 한쪽은 정방향이고 한쪽은 역방향이죠. 역방향 타시면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업무상 출장이 워낙 많으니까 어떨 때 가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이 역방향을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방향 가면 자리가 널널하거든요. 예. 정방향은 꽉 차도요. 역방향은 좀 뜨문뜨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서 워낙 많이 타고 다니니까 역방향 타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탄 사람들 아니면 정방향, 역방향이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KTX 3000은 모두가 정방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자를 다 돌릴 수가 있어. 뭐 또는 USB 메모리인데 어떻습니까? 이 메모리는 이제 그 스윙이에요. 이렇게 하면 싹 들어가고 펼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적어도 사실은 USB 메모리가 한참 나왔을 때 특허였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이제 몇 개 쓰고 있습니다만은 괜찮아요. 세 번째, 신뢰성. 여러분들 혹시 치과에 가십니까? 치과? 치과에 안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치과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치과가 좋은데요? 저는 치과에 가면 좀 안 아픈 데가 제일 좋습니다. 치과에 가면 되게 무섭고 이게 아프죠. 아프고 무섭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 스케일링하고 그러면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이 수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리고 이제 치과 닥터가 윙 하면서 제 이빨 안에 이렇게 넣고 치석을 제거하는데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거를 윙하게 돌아가는 그라인더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진동자예요. 진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윙 소리가 마치 공구 그라인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이빨에 넣고 막 하는데 불안해요 그때마다. 아, 이 닥터가 혹시 이 이빨에 치석을 제거했는데 치석을 건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실수해서 내 잇몸을 건드려가지고 피나면 어떡하지? 네,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아, 무서워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 수리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늘 가는 데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먼데 여름에 휴가 먼데 갔다. 근데 거기서 잠깐 자동차가 이상해. 고장났어.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가는 동네에 어느 카센터를 딱 갔더니 예, 고객님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수리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저는 제일 걱정이 이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눈탱이 치는 거 아닌가? 또는 부품 제대로 고쳤나?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께서는 치과에 가신다면 또 카센터에 가신다면 어딜 가세요? 제일 딴 거보다도 믿을 만한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치과 의사가 또는 이 정비사가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옆에는 이제 제가 어떤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예, 여러분 회사, 우리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들 중에서도 이 어떤 속성이 필요한가요? 아마 이 신뢰성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회사의 제품을 써서 이 제품이 어떠한 성능을 항상 그만큼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어제 저희가 술 한잔 먹었으니까 오늘 여기 제가 잘 아는 짬뽕집에 여러분 모시고 갈게요. 예, 내가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고 갔는데 지난번에도 그전번에도 항상 어떤 정도의 얼큰한 맛이 나왔는데 오늘 가서 먹어봤더니 예,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먹다 말고 사장님 불러서 사장님 이 짬뽕 맛이 이거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예, 주방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주방장이 바뀌어서 짬뽕의 그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다시는 그 집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회사의 제품들도 이런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내구성, 튼튼함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봉정사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저게 언제 지어졌냐면 목조 건물이에요. 682년은 언제죠? 조선시대도 아니네요. 고려시대. 682년에 지어진 예, 봉정사의 극락전이라는 이 건물이 지금도 튼튼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구성, 또 어떤 게 중요하죠? 뭐 가령 청바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내구성. 뭐 또는 자동차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스피드 광이에요. 그러면 스포츠카를. 저는 레저 캠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말마다 캠핑을 가요. 그것도 어디? 오지 캠핑을. 그래서 오프로드를 많이 달립니다. 뭐죠? 튼튼함.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일치성.
맞아야 돼요. 이 반지도 내 손가락에 맞아야죠. 옷도 내 치수에 맞아야죠. 또는 그 옷의 컬러라든지 등등이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옷이 아닌 우리로 본다면 이 일치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품질 규격 및 설계, 도면대로 만들 것. 제조 품질이죠. 그래서 설계 공차 안에 맞으면, 설계 공차에 벗어나면 부적합품. 이겁니다. 또 하나의 일치성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설계가 고객의 요구에 맞을 것. 즉, 첫 번째 고객의 요구, 즉 고객의 니즈와 원치에 맞는 설계가 되고 그 설계대로 제품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일치성입니다. 일치성이 벗어나면 뭐 부적합품 또는 불량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치성 또는 적합성, 맞아야 됩니다. 뭐 고객에게 맞아야 되고 도면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를 얘기하면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꼭 이 서비스 센터, 즉 애프터 서비스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고객이 그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전 단계에 걸쳐서 내가 판매한 물건을 또 내가 그에게 드린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성이죠.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훨씬 더 이쁜 걸 잘 삽니다. 시각적 어필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은 인지 품질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회사인데 뭐 사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종이를 많이 만들고 종이를 많이 하는 화장지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화장지나 기저귀 많이 만들면 펄프, 나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회사는 늘 우르광산 푸르게 그래서 실제로는 나무는 뭐 주로 국내산보다는 다 이게 해에서 수입하는 거지만 국내에 이렇게 약 5만 그루 정도의 그죠?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이만한 나무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푸르게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런 회사라고 한다면 저 회사 보고 이 펄프 많이 쓴다고 또 나무 많이 벤다고 아마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장표는 국내 굴지의 4대 그룹을 가지고 의인화해봤어요. S사는 뭐 남성이고 계란형이고 정장이고 뭐 그죠? 전문직 같은 스타일의 이 스타일이다. 또는 H사는 뭐 남성 근육질 생산직 유행을 타지 않는 아주 전통적인 정장. 또 SK사는 뭐 남성 판매 서비스직 유행에 민감한 캐주얼 차림의 사람으로 의인화해봤고요. 또는 그 L사는 뭐 여성 둥근형 또는 유행에 민감한 캐주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잡코리아와 중앙일보가 이 4대 그룹을 의인화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떠올리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것이 인지품질입니다. 이 인지품질은 사실은 그 앞에 7가지 속성들이 모여서 쌓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품질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쓰이는지 경쟁과 품질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우리 회사도 경쟁이라고 한 장르에서 무관한 분 안 계시죠? 무관한 분 안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경쟁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 경주에서 1등, 2등, 3등. 이 달리기 경주에서도 어떻습니까? 2등과 3등보다 또는 2등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면 됩니다. 3등보다 1등보다 조금만 더 빨리 달려오면 돼요. 또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총잡이의 결투라고 한다면 경쟁자보다 조금 더 일찍 총을 뽑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경쟁자보다 조금 늦게 뽑으면 잠시 뒤 나는 누워있게 될 것이고요. 경쟁자보다 단 1초라도
아니 0.1초라도 먼저 뽑으면 예. 자 그러면 그 기업에 있어서 경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겁니다. 경쟁 또는 경쟁 우위 또는 경쟁력이라고 한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우월 또는 경쟁사 대응할 수 없거나 또는 대응하지 못할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업의 결정적 성공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기업 특유의 자원을 시장 기회에 연결할 가능합니다. 또 경쟁 우위를 선점하게 되면 후발주자, 경쟁사를 따돌릴 수 있는 경쟁 회피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경쟁 우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가 우위 경쟁, 차별화 경쟁, 틈새 시장 경쟁. 이 틈새 시장 경쟁은 좀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라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크게 두 가지, 원가 우위 경쟁과 차별화 경쟁입니다. 원가 우위 경쟁 아주 쉬워요. 고객보다 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라이스가 고객보다 싸게 하려면 나는 코스트가 더 저렴해야 되는데 이 코스트를 저렴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괜찮은 방법은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보다 더 싼 원자재를 써야 되고요. 고객보다 더 싼 기계를 써야 되고요. 경쟁사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를 써야 되고요. 예. 그것은 이제 코스트는 쌀지 몰라도 싸구려 제품이 되겠죠. 예. 경쟁 우위 중에서 원가 우위 경쟁은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또 가동률,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저원가를 도달합니다. 제품 설계와 기술 혁신을 저원가 달성하고요. 등등의 방법이 원가 우위 경쟁입니다. 또 하나 남은 건 이제 차별화 경쟁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틈새 시장 경쟁과 그건 특수한 경우니까 제외하고 크게 보면 원가 우위 경쟁과 차별화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경쟁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원가 우위 경쟁보다는 차별화 경쟁을 하십시오.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더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받아낼 수 있는 것, 또 고객의 만족을 익히고 고객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고 고객의 재구매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차별화 경쟁인데 차별화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자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서비스 차별화 보겠습니다. 주문이 쉬워야 되고요. 배달 잘 돼야 되고요. 설치, 고객 훈련, 고객 상담 서비스, 유지 및 수선 서비스 등등이 잘 되는 게 서비스 차별화이고요. 물건 자체의 차별화는 성능, 특성, 형태, 일치성, 내구성, 신뢰성, 수선 용이성, 스타일입니다. 보세요. 마케팅 전문가인, 그 다음에 또 경영 전략의 전문가인, 요 얘기는 또 이제 마케팅 전문가인 필립 코틀러의 이야기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말하는 차별화에서 제품 차별화 요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에 속하는 필립 코틀러가 말하는 이 제품 차별화 요소, 성능, 특성, 형태, 일성, 내구성, 신뢰성, 용이성, 스타일, 이거와 품질에 속하긴 데이비드 가빈이 말하는 품질의 8요소 어떻습니까? 성능, 특징, 신뢰성, 일치성, 내구성, 서비스, 감성, 지각된 품질 8가지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장표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이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길, 우선 원가를 보겠습니다. 저가 품질, 쉽게 말하면 제조 현장에서 불량 안 나는 거죠. 일치 품질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제조 코스트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제조 및 서비스 비용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윤을 얻는 방법. 그 다음 차별화, 설계 품질이 향상돼요. 설계 품질이 높아요. 그리고 인지된 가치에 증가하고 그러면 시장 점유율 증가하고 그래서 수입 증가합니다. 높은 이윤. 인지된 가치가 증가해서 높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명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죠? 높은 가격 받고 수입 증가하고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경쟁의 방법 세 가지, 틈새 시장, 그 다음에 차별화 경쟁, 원가 우위 경쟁 중에서 틈새 시장은 특별한 경우 우리가 제외하고요.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화 경쟁도 또 원가 우위 경쟁도
그 근간에는 품질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이 모래탑을 쌓듯이, 모래성을 쌓듯이, 모래성 어떻습니까? 제일 아랫단이 튼튼해야 그 다음 단을 쌓을 수 있고요. 1층이 튼튼해야 2층 쌓을 수 있고 2층이 또 튼튼해야 3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절대 99층이 시원치 않으면 그 위에 100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고자 한다면 가장 밑에 있는 1층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1층이 바로 품질입니다. 품질 있어야 원가, 유연성 낮기, 그 위에 가격, 다양성, 재택, 그리고 그것이 경쟁력, 경쟁 우위입니다. 이렇죠? 모래성, 제일 알았다니 품질, 디펜더빌리티, 스피드, 코스트, 그래서 품질, 원가, 가격, 다양성, 적시, 그리고 이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쟁력 또는 경쟁 우위가 나에게 얻어짐으로 질수록 나는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고요. 경쟁자보다 먼저 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경쟁의 방법은 크게 차별화, 원가, 틈새장이 있고요. 차별화 경쟁, 원가 경쟁 모두 이 품질이 기본이 되는데 차별화 경쟁은 성능, 특성, 형태 등등등이고요. 이것은 품질의 8요소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회사가 경쟁사 대비 원가 우위 경쟁을 할 것인가 또 차별화 경쟁을 할 것인가. 차별화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곧 품질 경쟁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품질이 뭐죠? 예. 여러분께서 품질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만족을 결정짓는 특성들, 그 특성들의 집합이 품질입니다. 또한 경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가지는 성능, 특징, 일치성, 신뢰성, 인지, 품질, 감성, 서비스, 내구성 이 8가지가 품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으로부터 만족이냐 만족하지 않느냐의 척도이고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또 고객의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품질은 고객이 살까 말까 구매를 결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총체적 특성이 품질입니다. 자 밑에 다시 그림들을 그려봤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소비자로서 무언가를 살 때면 그런 거 결정하지 않으신가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니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면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 화면의 밝은 선명도 또는 치과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 치과 의사가 내 이빨을 잘 고쳐줄 또는 이 치과 의사가 믿을만한가 또는 뭐 사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뭐 단단한 사과가 좋아. 나는 좀 이가 안 좋아가지고 단단한 것보다는 덜 단단한 사과가 좋아. 또 사과하면 이런 맛, 자동차, 뭐 가령 나는 스피드 광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비 이런 것보다도 얼마만큼 이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거고요. 아니야, 나는 캠핑을 즐겨. 그래서 나는 오프로드 달릴 수 있는 차가 좋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SUV라든지 지프형 승용차가 좋을 거예요. 자, 지프형 승용차 타면서 스포츠카만큼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없으시겠죠? 튼튼한 차. 내가 만약에 캠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원했다면 튼튼함 또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성능 등이 중요한 성능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품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비자로서 우리 LS 임직원이 아닌 소비자로서 밖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살 때 나는 뭘 보고 사는가 이것을 보시게 되면 품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길 Back to the page. 우리 권병현 CEO께서 인사 말씀 중에 초인류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는 삼성전자 스마트 핸드폰의 화형식 이야기도 했습니다.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길. 지리산 천왕봉이에요. 여기가 딱.
1915m입니다. 지금 이 지점은 한 약 30m 남겨놓은 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1915m입니다. 그 한자의 사자성어 중에 등고 망원, 그죠? 높은 곳에 올라야 멀리 볼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막 구름이 올라오고 안개가 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 여기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그 일대가 전부가 다 보여요. 정말 멀리 보입니다. 멀리 보여요. 예. 멀리 보면 뭐가 좋습니까? 뭐 개인이야 멀리 보고 야 시원하다 등산 잘했다 하고 내려가면 되지만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업 경쟁자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만큼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깔딱고기도 넘어가야 되고요. 또 더 높은 곳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시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백도 베이징. 가장 낮은 곳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됩니다. 기본부터 백도 베이징. 인사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혹시 품질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간 적은 없는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장표는요. 집이에요. 그냥 집. 예, 집.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예, 이렇게 출입문도 있고요. 창문도 있겠네요. 여기는 다락방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제가 이제 이 사진 위에다 이 그림을 딱 얹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여기 정원이 아름답죠, 그죠? 예, 이런 정원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 됩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아침고요 수목원 가본 적 있습니까? 경기도 가평에. 예, 거기에요. 그리고 요 나무가 천년향나무래요. 천년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사진 요 집이 없으면 사진이 더 멋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딱 이때가 좀 안개가 꼈어요. 예. 원래 안개가 없었다면 훤했을 텐데 나름 또 사진이 안개가 싹 그래서 뒤에 포커스를 싹 줄여준 다음에 이 장면이 더 멋있는데 자 이런 정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아무리 좋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이러면 예, 그 집의 가치가 또는 그 집이 올바로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깨진 유리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깨진 유리창 실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 인천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뒤에 마니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느 음식점이에요. 네. 소머리국밥, 네. 수육. 그런데 여기가 보면 그 소머리국밥 끓이는 가마솥이에요. 이만해요. 이만한 데서 국밥을 끓입니다. 그런데 그 국밥솥 앞에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가게의 뭐 상호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왜 사진을 찍었냐면요. 저 당시에 제가 뭐 거의 매주 토요일 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저기를 갔는데 이렇게 깨진 유리창을 본 적이 6개월이 넘었어요. 뭐 누구라도 물론 잘못하면 유리창 깨질 수 있죠. 그리고 며칠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유리창 이제 뭐 와서 고치고 하면 며칠 그럴 수 있는데 자그마치 이게 6개월 정도를 6개월 넘게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강의에 써먹고 쓰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소머리 국밥이 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집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집에 성큼성큼 들어가시겠습니까? 물론 저런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원래 그 집에 자주 들렀던 단골이라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난생 처음 이 동네에 딱 오셨던 분인데 이 집에 성큼성큼 가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면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남눈에 잘 띄지만 나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요. 지금 잘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이렇게 벗어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있네. 사실 안경 쓴 상태에서는 여기에 먼지 하나 둘 정도는 묻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상대방은 보이겠죠. 그렇죠? 깨진 유리창은 이렇게 잘 안 띄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마치 어느 중국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중국 무협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잘 찍었는데 보니까 딱 여기가 손목시계가 금색 손목시계가 보이네요. 예, 아마 그죠? 예. 이 시대면 한 명나라 시대쯤 되는 것 같은데, 예, 아주 뭐 과학기술 발달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깨진 유리창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느껴요.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거 그죠? 그까이 거 뭐 대충. 예. 문제가 확인돼도 유리창이 깨진 게 그게 보여도 소홀하게 대응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발견한다 해도 그 정도 쯤이야. 그리고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그맨 장동민 씨 사진을 넣었는데 제가 단언컨대 깨진 유리창이 됐던 뭐 작은 흠이 됐던 그까이 거 뭐 대충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장담컨대 과거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 역사상 개그맨 장동민 씨 딱 한 명입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래요. 진지게 했으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는 가려로 막아야 됩니다. 더 커집니다. 문제가 커진 후에는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특히나 이 깨진 유리창의 입소문은 빨리 퍼지기도 하죠. 예. 여담이지만 어떻습니까? 요 근래 이제 초등학교 교사 뭐 이런 문제 많이 생기는데 심지어는 이제 어느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도가 넘는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분의 직장 또는 그분이 뭐 하는 음식점 등등의 그런 것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유리창이 깨졌지만 그 깨진 유리창을 제때 점검하고 수리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핸드폰 파형식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또 이 스마트폰 배터리 문제가 있었죠. 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크게 두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 배터리 문제 해결하고 나서는 그닥 스마트폰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잘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리하면 큰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깨진 유리창, 그야말로 사소한 것,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사소한 것의 반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100년 전에 큰 사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이에요. 영화도 아주 멋있게 봤죠. 예. 이 영화의 배경음악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왜 침몰했을까? 1912년 4월 14일 날 첫 항해 중에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대략 2,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1,513명이 죽었습니다. 예. 총 길이가 257m. 이 정도면 1912년 이때는 엄청난 정말 기술과 자본의 합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몇 대 없는 아주 큰 자랑할 만한 그런 배인데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승객이 사망했는가? 첫 번째, 긴급 구조 절차와 방법이 부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또한
공평하고 질서 있게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등석은 38%, 2등석은 59%, 3등석은 75%가 사망했답니다. 둘째, 법 규정 기준서. 구명보트가 적정 인원 태울 수 없었습니다. 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구명보트가 왜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배를 만든 선주는 이 배에는 침몰하지 않는다. 구명보트가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체 제작 과정에서 품질 불량. 1985년 침몰선 수중 탐사 결과 보니까 빙산 충격 시 발생된 선체 파손, 그러니까 빙산에 의해서 찢어진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철판에 이음매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저런 배 만들 때는 다 용접을 해서 철판과 철판을 용접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저 1912년 저 당시만 해도 용접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요. 용접 기술이 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가 최초의 탱크라고 알고 있는 그 탱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용접 기술이 별로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제 못질을 했습니다. 못으로 박았습니다. 못. 이 배도 마찬가지고요. 못, 즉 리벳이라고 하는 못으로 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어디 가다가 확 여기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거예요. 근데 정작 여기가 찢어진 게 아니고 이음매, 재봉선이 터진 겁니다. 왜? 바지가 옷감보다도 재봉질이 잘못된 거예요. 재봉실이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88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조사 결과 철판 연기에 사용된 못, 즉 리벳 성분 분석 결과 28개 중 14개에서 대략 반 정도가 허용치 이상의 슬래그, 즉 찌꺼기가 발견됐답니다. 즉 불량한 못 강도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나 저 큰 배가 아시다시피 저런 큰 배는 2중, 3중으로 겹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저렇게 빨리 침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철판 이음매, 즉 재봉선이 잘못돼서 재봉선이 푹 찢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발견됐어요. 그야말로 이 못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100원도 안 합니다. 지금도 이 못 하나 100원도 안 합니다. 정말로 타이타닉이 이렇게 100원짜리 못 하나, 그죠? 제대로 못지를 못해서 불량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빨리 침몰했습니다. 예, 타이타닉호는 빙산의 충격에 의해서, 빙산과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다음은 첫 번째, 절차와 방법, 표준화, 검사 및 체크, 이러한 것들이 부재해서 더 빨리 침몰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100원짜리 못, 사소한, 그까이 거 대충, 예, 그 슬래그, 찌꺼기 좀 들어갔다고 해서 정말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티끌 모아 태산을 했습니다. 하나가 모여서 큰 산을 이룹니다. 그까이 거 대충, 이거는 딱 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해, 불택, 세류.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진시황. 진시황이 나타나기 전에는 중국은 어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그냥 그야말로 중국이 대략 한 200여 개 나라로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놀다가 전국 뭐죠? 전 국토가 전쟁 중,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인 전국의 시대가는 7개의 나라, 진나라, 제나라, 청나라, 연나라, 한나라 등등 7개 나라가 나도 왕, 니도 왕 하면서 대략 수백 년간 정말 어느 한 동네에 전쟁이 끊이지는 않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진나라가 싹 다 통일을 했습니다. 진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무슨 전라도, 경상도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4개 막 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강원도가
전체를 다 통일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요, 강원도고 경기도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옛날. 사실 제 고향은 강원도 양구입니다. 산골짜기에는 인구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논이 넓어야, 땅이 넓어야 인구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 옛날 농사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에도 강원도 인구와 경기도 인구 누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람의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데 강원도가 어떻게 경기도를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던 저 중국엔 제일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면서 이래요. 그 통일을 했었을 때 승상, 즉 우리 지금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인데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도 사실은 찐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강원도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나 뭐 충청도에 있는 사람을 똑똑하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자, 진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사람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고 그 사람의 또 역할이 컸죠. 예, 상당히 많이 법제지를 정비하고 등등해서 찐나라가 그 서쪽에 있는 변방 떨거지 찐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로 도약하게 된 정말 일약을 했는 이 국무총리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해, 불택, 세류, 즉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강의 발원지예요.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잘 아시죠? 태백,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사진 이렇게 찍으니까 사진만 보면 무슨 뭐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도리에 사람이 하나 쓰면요, 그냥 뭐 요 높이가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뭐 요만한 정말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서 물이 내려오고 이 물이 조금 지나면 영월의 동강을 지나서 남한강을 지나서 두물머리에서 또 북한강과 만나가지고 한강을 이룹니다. 그렇죠? 이 큰 강도 사실은 이런 작은 웅다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완성은 그렇죠? 완성은 조금 더 하나 더 정말 요만한 티끌 하나 차이입니다. 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겁니다. 나는 한 장면을 위해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연기를 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거창한 거 잘해도 좋고요. 큰 거 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큰 걸 잘하려면 작은 것부터 또 조금 더 하면 됩니다. 그까이 거 이만하면 됐지. 대충. 저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강의는 바로 딱 일주일 전에 여러분의 천안사업장에서 했어요. 천안사업장에서 하고 또 오늘 똑같은 강의를 또 하는 겁니다. 저라고 해서 왜 그냥 똑같은 강의 똑같이 하면 되지 왜 또 했을까? 사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 아침에 교통정체 많습니다. 그렇죠? 애당초 일찍 일어나서 교통정체가 돼도 길이 막혀도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그 다음 어제 오후에 또 한번 저희 이 강의안을 또 한번 살펴봤어요. 또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 더 고칠 건 없는가? 하나 더 넣을 건 없는가? 또 하나를 뺄 건 없는가? 그리고 또 한번 봤어요. 저도 안양이나 뭐 천안이나 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 여러분께서 우리 회사에 요청할 때는 특강 해가지고 두 군데서 한다. 똑같은 걸로. 그렇게 요청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에 참석했던 분들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 참 좋았다 등등 이야기 듣고 그리고 저 역시도 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이 장표를 보고요. 다시 한번 강의안을 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 더가 결국에 큰 감동을 불러와요. 자,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거창한 것도 좋습니다만 back to the basic.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조직에는, 나는, 업무상, 나 개인은, 또 나의 대인 관계는 혹시 나에게는 깨진 유리창이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신의 이 깨진 유리창은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개그맨 연구처럼 자신의 깨진 유리창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깨진 유리창, 나부터 보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 뭐 배선이 불량된 건 없는지, 또는 뭐 바닥에 기름 떨어지지 않았는지, 뭐 등등등등. 자, 첫 번째, 조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업무상 심각한 깨진 유창은 없는지, 네, 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또는 뭐 회의 시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또는 뭐 등등등등 이러한 깨진 유창은 없는지. 두 번째, 개인 생활에서 당신이 반복하는 깨진 유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세 번째, 개인 생활에서 내가 하는 것들, 뭐 정정도 습관이 안 좋다든지, 또 호금을 한다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없는지, 또는 연인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 친근한 인간관계에서 저지기 쉬운 깨진 유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죠? LS 일렉트릭 우리의 모습을. 품질 이슈 및 전략 고객. 예. 현대차 인도네시아에서 라인 가동 중단 2022년 5월. 예. IMV 파라미터 설정 오류, PLC CPU 모듈 불안정 등으로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손실 비용이 대략 3억. 울산의 현대 모비스 라인 가동 중단 2022년 3월. 예. 어떤 스마트 아이오 고장 부품으로 약 3시간 동안 현대 모비스 라인 정지. 제품 전수 교체 약 1.2억 원.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G100 일렉트릭 트릭 2023년 3월 대응은 주요 고객사 제품 전수 교체했고요. H100 제품은 컨테이너 선적 제품 전수 반입 후 교체했고요. 또 제조에서 H100 어떤 제품은 현상 발생 제품 1대1 교체했고요. 또 오토 제품 중에서는 PLC 양산 검사에서 어떤 것은 이식 불가 생겨가지고 전수 솔더링 재작업 진행했고요. 204대. PLC XGF AC8A는 전수 협력회사에서 전수 선별 작업했고요. 부품 불량, EPROM IC 교체 및 재작업 진행했고요. 이렇게 드라이버 제품, 오토 제품,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설계 리스, S백 IO 옵션 커넥터 설계 불량. 그래서 대응은 미국 유럽 법인 매수해서요. 교체, 재작업 실시 총 2,632대. 또 H100 펜 가동 시 로우 볼테이지 트립 발생해서 대응은 저항값 튜닝 진행 약 300대. 설계, 또 G100 전용화 제품 파라미터 초기값 오류로 인해서 변경 소프트웨어 재작업 약 3,000대 등등등등.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결코 이것 자체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것은 뭐죠? 일어난 현상입니다. 현상. 보겠습니다. 품질의 시작은 어디죠? 또 그 끝은 어디죠? 품질의 시작은 고객입니다. 그리고 끝엔 시장입니다. 마치 한강의 발원지 검령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냇물이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로 가듯이 고객, 뭐죠? 고객으로부터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그리고 시장입니다. 요구 품질은 뭡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needs, wants. 고객의 needs, 고객의 wants. 그 고객의 wants,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요구 품질이에요. 그 다음, 그 요구 품질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 품질이고요. 설계 품질대로 만드는 것이 제조 품질이고요. 제조 품질을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사용 품질입니다. 요, 설, 제, 사.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죠. 원천 자체가 만약에 나쁜 물이라고 한다면 그 시냇물도 이 한강도 좋은 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시작입니다. 항상 품질의 시작은 어디죠? 고객.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시장 품질. 그런데 고객이 누군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또는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요만큼 각도 틀린 것이 저 끝에 가면 엉뚱한 데 도달을 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알아내야 되고요. 그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의 8가지 속성 중에 일시성 크게 2가지였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설계도대로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것. 그 제조 현장에서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들면 그것이 부적합품 또는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품질의 시작은 고객,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시장입니다. 고객의 시작에서 시장까지 도달을 하죠. 그래서 품질은 그까이 거 뭐 대충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네. 사소한 것부터 또 작은 것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 품질을 만들어 가는 기본 중에 기본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부터 우리부터 그리고 조직 문화. 품질 특강에 맞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가장 작은 것부터 또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입각해서 우리의 조직 문화를 바꿔갔으면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용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깨진 유리창 법칙 교육하고 깨진 유리창 찾기 워크숍하고 그에 따라서 깨진 유리창 코칭하고 변화관리 니즈 도출하고 실행 방안 수립하고 또 실행 방안 실시하기. 예. 자,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사실은 우리 품질 제가 쓰기 이전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 범죄학자 제임스 큐 월리슨과 조지 캘링턴이 1982년 3월에 월간 애틀란틱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형사행정학, 또 경영학 등등에서 이 이론이 많이 활용되었고요. 또 이 형사행정학에서는 사소한 범죄 또 중범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거대한 범죄,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령 도시를 청소한다든지 어두운 데를 없앤다든지 또는 뭐 사소한 경범죄부터 잡아서 중범죄를 없애는 그런 데 인용된 것처럼 품질도 이런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들을 해결해야 큰 분량,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3억 또는 1억 이렇게 큰 분량도 그 근간에는 사소한 것부터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론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회사에서 깨진 유리창을 찾고 see, 생각하고 feel, 행동하고 action, see, feel, action 깨진 유리창이 어디 있는가 찾고 생각하고 개선 행동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한 see, feel, action의 변화관리.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제가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깨진 유리창 찾기, 점검하기, 조직생활을 하면서 업무상, 개인생활, 또 대인관계에서는 이런 4가지 주제로 나의 깨진 유리창을 찾아보고 그에 따라서 조직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업무상은 또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개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깨진 유리창 교육하고 깨진 유리창 찾기하고 깨진 유리창 코칭하고 변화관리 니즈 조출하고 실행방안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 개선과 혁신의 마인드의 시작 이런 거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 활용되었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SFA, C, 필, 액션의 이제 변화관리 활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깨진 유리창 안녕. 그래야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있는 우리의 집이, 우리 N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이 완전한, 정말 사람 사는,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품과 품질,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제품, 품질, 뭘 만들까? 예. 우리 회사의 제품들이에요. 뭐 PLC, HMI, 드라이브, 뭐 기어박스, 모션, 서버 등등 우리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다음 장표에는 뚝배기가 있습니다. 뚝배기. 그야말로 뚝배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저 뚝배기에다가 뭘 담을 건가? 한번 지금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표에 보게 되면 뭐 각종 그릇과 음식들이에요. 어떤 뚝배기에는 국밥이, 비빔밥은 노쇠 그릇에, 또 어떤 칼국수는 이런 그릇에, 또 어떤 뭐 무침 요리 같은 경우는 접시에, 또 커피는 이렇게 커피잔에.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을 먼저 고르세요? 아니면 메뉴를 먼저 고르세요? 제가 집에 가서 저녁 때 딱 손에 잡혔더니 뚝배기야. 뚝배기가 있네? 그럼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저녁에 야식인데 출출한데 라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 라면 끓이기 적합한 냄비를 찾으실 거예요. 아니야, 오늘 아침 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죠? 뚝배기를 잡으실 거예요. 그릇보다 음식이 먼저 아닌가요? 보겠습니다. 그 잉어찜이에요. 경기도 안성에 그 큰 저수지 옆에 있는 잉어를 갖고 잉어찜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하는 음식점입니다. 보통 잉어찜 그러면 딴 데 같으면 주방에서 이만한 냄비에도 요리해가지고 이제 꺼내서 이 접시에다 이제 덜어주는 게 보통 잉어찜 하는 집들인데, 이 집은요 이 잉어 크기에 맞게 아예 이런 틀을 만들었어요. 마치 이 틀이 여러분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틀.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딱 뚜껑 덮어서 요리를 잉어찜을 다 한 다음에 손님한테 내올 때 이렇게 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요걸 싹 분리해요. 그럼 얘는 싹 빼내면 되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가스레인지에 놓고 불을 살짝 데펴줍니다. 그러면 이 잉어찜 다 먹는 동안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분은요 자신네가 만든 잉어찜을 더 맛있게 요리를 더 잘하고 또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용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예, 생각나네요. 또 한 잔 먹고 싶네요. 그죠? 예. 그릇을 먼저 고르십니까? 음식을 먼저 고르십니까? 보겠습니다. 제품보다 품질이 우선입니다. 고객이 정의하는 가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조직에 의해 적는 서비스, 조직의 종업원, 조직의 이미지, 판매 가격, 총비용 등등이 고객이 정의하는 가치이고요. 소비자 또는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물건으로부터 내가 얻는 효용입니다. 즉 쓸모있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그 효용 있음은 바로 이것에 의해 결정되고요. 또 이때 말하는 품질은 성능, 특징, 신뢰성, 내구성 등 데이비드 가빈이 말하는 10가지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품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제품은 품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릇 먼저 고르지 않으시죠?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 냄비를,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뚝배기를 고르실 거예요. 뭘 먼저 먹을 것인지, 내가 먹고자 하는 게 뭔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품질입니다. 자, 이것을 담아서 뚝배기에 담아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만든 이 제품들은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품질을, 신뢰성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일치성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이것의 성능은, 또 이것의 특징은, 이것을 통해서 고객이 느껴야 되는지, 품질은, 신뢰성은, 내구성은 등등을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CEO께서 말씀하신 품질 최우선 제품 생산입니다. 제품 먼저가 아니고 품질이 먼저예요. 이 안에
담아야 될 품질을 먼저 결정하시고, 예, 그래서 뚝배기보다 장맛입니다. 제품 이전에 품질을 만들자. 그것이 고객은 이 품질을 보고 가치를 느끼고 가치에 따라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죠? 예. 품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고객 만족 맞죠?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불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고객 만족, 또 여기에 보면 부메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만족하면 재구매, 만족하지 못하면 부메랑. 박창호 매니저님이 얘기하셨어요. 또 송순정 기사님하고 전지수 매니저님이 뭐라 했습니까? 신뢰, 신뢰성. 같은 얘기예요. 신뢰 또는 신뢰성. 이 여러분의 회사 제품을 썼을 때 이만큼이 나올 거라는 믿음. 그 다음 어떻습니까? 예, 고객이 기대하는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가 뭐죠? 바로 인지 품질. 예. 경쟁력 얘기했죠? 경쟁력. 그렇죠? 경쟁 우위를 점하면 그만큼 내가 더 높이 오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품질은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하셨죠? 예, 무건의 약속입니다. 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짬뽕집 예를 들었잖아요. 그 집은 이 정도의 맛을 내요. 이 정도. 그러면 짬뽕 그럼 이 정도 얼큰하겠구나. 또는 여러분 혹시 마라탕 드십니까? 그렇죠? 마라탕 그러면 이 정도의 맛. 고객과의 약속. 품질이 기본이 돼야 Q, C, D 되죠. 퀄리티 돼야 코스트 되고 델리버리 됩니다. 지속적으로 케어해야 됩니다. 지속적 개선과 혁신. 예. 또 김창원 지부장님은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Back to the basic.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Back to the basic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김진원 계장님 말씀하셨죠? 회사의 시작과 끝. 즉 품질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고객. 그리고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그리고 끝은 어디죠? 시장. 고객에서 시작하고 시장에서 끝나는 이것이 품질입니다. 이것이 물 흐르듯이 옹달샘에서 시냇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이 쭉 이어져야 고객,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시장 이어져야 우리 회사의 품질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질 이야기를 맞춰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꼭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은 고객에서 시작해서 요구 품질,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사용 품질 그리고 시장 회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로 디펙트 웨이에서 말하는 이것들 품질 최우선 제품 생산한다. 즉 뚝배기보다 장맛입니다. 제품 이전에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품질이 먼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략 90분간 품질 특강 제로 디펙트 웨이 우리 LS 일렉트릭의 제로 디펙트 웨이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낮은 것부터 Back to the Basic 품질 경영 특강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특강을 진행해 주신 최진택 기술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캠퍼스로 돌아가시고 나서 11시 20분부터 R&D 캠퍼스 소방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만들어 가면 되죠. 안 보이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긴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니까 이유가 운전자처럼 이제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신장을 하니까 예. 생각이 나서 이제 시호께서 인사말에 삼성전자 핸드폰이죠. 핸드폰 구성이라고 하는데 아싸 그때만해도 안 좋았어요. 아싸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 핸드폰 그때 국내에서나 삼성전자 알아서 코로나에는 또 없었는데 스타제품 가서 사실 제가 거기 이제 스타 나왔고 또 그때는 삼성전자 핸드폰 아이폰 스피커 만드는 근데 다행히 내가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마이크 스피커를 스피커 있구나 삼성전자 같은 거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목표 딱 꽂아놨어요. 키워 키워는 그다음에 전세계 시장이나 대략 4kg 정도 전세계 시장 중간 그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부분을 앞에 이렇게 그래도 나중에는 뭐 스마트폰 썼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전기가 30년 근데 못 넘었잖아.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만약에 노키아가 얼른 했으면 괜찮은데 노키아가 삐끗했잖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도 근데 노키아가 만약에 애플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저는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그때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했거든요. 저기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말이 안 되는데 한마디 아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절을 처음에 안드로이드 썼다는 거 뿐이지 애플에 비해서 하나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뿐만 다니고 지금은 그래도 애플하고 스마트폰 안 쓰는데 근데 먹고만 한번만 가도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저희는 좀 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게 바로 소비한테 쓰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면 그래, 근데 잘리죠. 이게 늘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순간 달리고 대신에 또 이게 뭐 스마트폰 뭐 잘했다는 건 반박할 거 없고 시장이 크게 이게 크게 엔진을 쓰는 거니까 이미 머릿속에 뭐 이거 말고 없고 그렇게 있는데 그냥 쉽게 또 우리 또 쉬지도 않아. 근데 그것도 우리의 단점이긴 한데 너무 잘 심하고
많아요. 유행하고 있을 때 하다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꽂혀버리는 게 아니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행히 위협이나 컴퓨터는 이상하잖아. 다만 이제 주시냐, 주냐, 거의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는 또 까먹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스마트폰 전파하고 있어요. 거기 일을 하면서 엄청 정확히 몰라요. 예전에 여기 있다가 지금 서울 일을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자 외부에 다른 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래서 의견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는 자기 나중에 좀 안정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네. 특성을 모르고 이게 어떤 느낌이고 이런 뭐가 더 강하고 뭐가 저희가 좀 소스가 할 수 있는 또 대화가 안 되죠. 제가 이제 방에 있는 자리 없는 애들이 아니지만 거기에 이거 이가 이거 아니에요. 번역을 쓰는 무엇들과 누구 쓰는 무엇들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작성하면 소개를 번역하고 그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는 정의가 있는데 말씀대로 이거 달라는 게 다른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아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오늘 지금 이제 법문을 수록해서 좀 그렇죠. 물론 뭐 회장님이 이제 이전보다는 나는 있어가지고 이게 회장님이 그건 다행이에요. 전 사장이 이 15부 보호대로만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러지도 않아요. 메뉴가 안 나. 그러면 어째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잖아요. 그거랑 그거 아니다. 이거 하다못해 전기도 낙전하고 건전하고 밝은 많이 다르거든요. 낙전하는 사람, 건전하는 사람 달라요. 그치? 무슨 전기를 하더라도 건전한 사람하고 낙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가 바쁘신데 많이 걱정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민이도 뭐 정보를 주세요. 주차권 이제 정경 나가면 됩니다. 나가실 때 드리고 나가요. 예, 고맙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카드라고. 그럼 예, 이제 보시면서 정경 나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대표님이 촬영하십니다.